자, 우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한 2주 동안 이제 방송을 못 해가지고 기초를 한번 커버를 일단 우선 해보죠. 아무 차트 일단 가서 네, 우선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레지센스 저항선, 그다음에 두 번째 서포트 지지선, 여기서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레지센스에서는 매도로, 서포트에서는 매수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이 사이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가격이 항상 이 두 가지의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렇죠? 이러한 공간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중간 레벨에서는 거래를, 그렇죠? 가장 쉽게 거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항상 레지센스 레벨에서 거래를 하고 서포트 레벨에서 거래를 하고 중간 레벨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중간 레벨에서 거래를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중간 레벨에서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셋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포트, 레지센스 중요한 레벨들에서 거래를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지금 가격이 이 레벨에 있으면은 이 구역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레이신스를 두 개를 잡아주고 서포트를 또 두 개를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혹시 만약에 가격이 뚫었다. 그러면 리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 레지신스까지 우리가 서포트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서포트를 뚫었다. 그럼 리테스트 보고 그 다음 서포트까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레지신스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현재 가격에서 두 개의 서포트와 레지스를 잡아준다. 그러니까 우선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은 트렌드 라인이며, 그렇죠?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며, 피부나치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는 항상 첫 번째, 좋은 레지센스와 서포트 레벨을 찾아주는 겁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위클리 차트, 데일리 차트 이러한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이러한 서포트와 레지센스를 찾아주신 후에 가격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추세선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더 높은 차트에서 서포트 레지센스 레벨을 보고 혹은 마켓 스트럭처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애드온식으로 추가를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피보나치며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며 일반적인 트렌드 라인이며,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방향 방향과 서포트 레지센스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 다음에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엔트리를 찾는 거죠. 엔트리의 방향은 항상 이거에 맞춰서.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이었나 채팅을 보면은 비트코인 분석을 하신 분이 계신데 높은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쪽 방향인데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쪽 방향이고 그래서 헷갈리신다는데 이미 질문 속에 답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건데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거다? 그러면은 거래하는 방향은 여기로 해야겠죠?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밑으로 나온다는 거는 가격 조정이 나온다는 말이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는 거죠.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방향이 이거고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은 엔트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높은 타임에서 올라가고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엔트리가 생기는 거고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추세가 하방 추세고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 조정이 주어야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셋업이 생기는 거죠. 이게 베이직입니다. 기초죠. 이해되시죠? 기초. 물론 100%다 맞을 수는 없다. 당연히 이건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100%다 맞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룰을 지킨다면은 충분히 높은 확률로 지는 확률보다 이기는 확률이 더 높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또 분석을 해보죠. 자, 위클리 차트, 파운드엔. 자, 위클리 차트예요. 우선 위클리 차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위클리 차트 같은 거 뭐 크게 이런 식으로 막 크게 보실 필요 없어요. 최대한 그냥 일반 보이는 식으로 네, 짧게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긴 하는데, 자 우선 트렌드 라인 상방 추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추세가 상방 추세인 것을 상방 브레이크를 주었기 때문에 상방 추세의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위클리에서 또한 업트렌드 라인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우선? 이렇게 보니까 트렌드 라인 터치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위클리 차트에서 마켓 스트럭처 또한 보이고요. 그렇죠? 이거 한번 좌측으로 가져와 볼까요?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위클리 차트에서 현재 서포트, 트렌드 라인 서포트와 가격적인 서포트 약 149레벨이죠. 약 149레벨. 그러면은 서포트와 서포트, 그렇죠? 트렌드 라인 서포트, 가격적인 서포트가 겹치는 구간에서 현재 위클리 캔들이 놓여져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해야 되는 방향은 어디가 될까요? 참고로 위클리 레진스는 접어주죠. 자, 우리가 거래해야 할 방향 어디죠? 좋습니다. 매수입니다. 그렇죠? 자, 위클리 차트에서 현재 서포트에 있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 위치에서 거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데일리 차트로 한번 가보죠. 데일리 차트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데일리 차트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그리고 싶긴 하지만 우선은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죠? 데일리 차트에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먼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크게 연관성이 없고요. 4시간 차트로 내려가 보죠.
4시간 차트에서 이미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위클리 서포트에서. 그렇죠? 우리가 위클리 차트에서 찾은 서포트 레벨, 위클리 트렌드 라인 서포트 레벨, 데일리 차트에서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4시간 차트에서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방향,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엔트리. 그렇죠? 모닝 스타, 모닝 스타. 이것을 보고 매수가 가능했겠죠. 물론 저는 차트를 지금 봐가지고 놓쳤는데 분명히 가격 조정이 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모닝스타를 보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방향을 보고 엔트리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진입을 한다. 그래서 위클리 데일리 차트 기준 방향, 그러면은 엔트리 같은 경우는 4시간이 좋고요. 만약에 스캘핑을 위주로 하신다? 그럼 4시간에서 방향을 체크를 하시고 낮은 타임 프레임 1시간 차트에서 혹은 15분 차트에서도 네, 엔트리.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기준 4시간 엔트리, 4시간 기준 1시간 15분 엔트리.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차트를 조금 일찍 봤었으면은 파운드는 충분히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래를 놓쳤을 때 이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내가 놓쳤다. 지금 내가 만약에 적절한 이 캔들스틱 모닝스타 캔들스틱을 클로즈를 보고 바로 매수를 했었다라면은 지금 약 30일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너무 아쉽다.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놓치기 싫으니까. 스탑로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도 당연히 룰에 따라서 안전하게 서포트 밑에다 두시는 분들,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미 출발한 상태니까 그냥 좀 짧게 두자. 설마 오겠어? 그럼 어떻게 되죠? 물론 바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은 잠깐 가격 조정 주는 사이에 스탑로스 맞고 내 방향대로 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미 출발을 했을 때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급하면은 무조건 여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혀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왼쪽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캔들의 수는 그래봐야 4개, 5개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9개요. 8개에서 9개. 그 8개에서 9개 사이에 충분히 가격 조정을 주었죠. 그렇죠? 여기서 모닝스타 캔들 리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서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렇죠? 진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을 무조건 줘요. 이 왼쪽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가격 조정을 무조건 줍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깊숙이 한번 더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낮은 타임프레임 와서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떠한 패턴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완성된 이제 모습인데 이게 어떠한 패턴이죠? 여기 헤드 앤 숄더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가격 조정을 준다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줄 수가 있을까? 바로 레진스잖아요. 그렇죠? 마켓 스트럭처 레진스.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진정했을 때 충분히 가격 조정을 줄 겁니다. 물론 얼마나 깊이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줄 거예요. 자, 무조건 아니다. 너무 제가 잘못했네요. 말을. 가격 조정을 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스트럭처의 리테스트 후 매수겠죠. 그렇죠? 반대로 가격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아마 이 정도 레벨까지 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헤드 숄더 패턴을 만드는 모습. 그 다음에 매수를 노려도 절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 아니죠. 매수 리밋, 바이 리밋을 섞어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가격을 봅니다. 자, 140 현재 가격이 149.867. 우리가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레벨이 149.150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은 149에다가 매수 리밋을 바이 리밋을 걸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전혀 절대 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엔트리를 잡을 건지 이제 패턴까지 그 플랜까지 만드는 것 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 순서를 그냥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쉬워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 본인이 막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해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많이 해봐야지. 자, 그래서 이 패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을 달러엔에서 이제 한 거예요. 달러엔에서 바이 리밋을 걸어가지고 자 위클리 차트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클리 차트에서 우리가 서포트와 레진스 이것을 조금 그냥 바로 서포트 레진스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미리 이 차트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위클리 차트 달러엔을 보시면은 111.500과 그쵸? 111.500이 많이 세 번이나 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112가 위그로 한번 터치가 되었어요. 그쵸? 레진스 레벨인 거죠, 얘가. 자, 이 지역을 한번 터치를 하고 그쵸?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쭉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그게 중요합니다. 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레진스에서 위클리 차트 레진스에서 터치를 하고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매도를 충분히 노릴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가 나왔지만은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가격, 즉 스트럭처의 브레이크아웃이다. 그렇죠? 스트럭처의 브레이크아웃이다. 지금 보시면은 이 윅들이 상당히 이 레벨에서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서포트를 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위클리 차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이것을 데일리 차트로 좀 보면은 자,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주고 리테스트를 주고 좋은 매도 셋업 다시 한번 상승 다시 한번 좋은 매도 셋업 다시 한번 상승 다시 한번 좋은 매도 셋업 근데 이 시점부터 이제 슬슬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레진스와 서포트 그렇죠. 서포트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레진스와 서포트 그렇죠. 이 움직임이 여러 번 이제 생기고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위클리 차트에서 트렌드랑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주었지만은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 보면은 횡보권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횡보권 브레이크아웃을 주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거래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일리 차트 기준 단순히 바이 리밋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바이 리밋을 뒀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09.250 바이 리밋이었고요. 두 번째 바이 리밋 같은 경우는 109 레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지방에 제가 8월 31일 날 이제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같이 이제 진입을 하자 해가지고 새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해드린 후 약 2주 후 9월 14일인가 15일인가 이것이 이제 트리거가 됐어요. 그렇죠? 9월 15일 트리거가 됐죠. 바이 리밋이 체결이 되었어요. 이게 9월 15일 무슨 요일이냐? 수요일이네요. 그렇죠? 수요일 날 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4시간 차트로 우선 좀 확대해서 보면은 9월 15일 날 체결 고점을 찍었을 때가 9월 17일 네,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아침 8시 이것은 시카고 제 시간 기준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까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설명을 해드린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스윙 트레이딩을 가져갈 생각이 아니어가지고 스윙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물론 이제 주말을 넘어가는 이제 거래를 하셔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스윙 트레이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포트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마켓이 닫히기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남은 시간에서 금요일이니까 또 볼륨이 없어요. 금요일이니까 또 볼륨이 없는데 마켓이 이제 종료가 되는 일주일 마감이 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다 챙기고 나온 거죠. 여기까지 안 기다리고 여기까지 안 기다리고 달러에 혹시 이거 제가 공유해드렸을 때 진입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묻혀가지고 못 하셨나? 아, 좋습니다. 3분 진입하셨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고요. 어,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차트가 좀 지저분한데 지우고 트렌드 라인 데일리 차트 보면 조금 더 깨끗할 거예요. 트렌드 라인을 최대한 많은 윅을 터치를 하는 생각으로 이제 가져왔는데 상당히 노이즈가 심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움직이는 이것이 이 트렌드 라인에 맞춰서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좌우측으로 봤을 때 서포트 레벨이 이해가 되는지 그렇죠. 서포트 레벨이 이해가 되긴 하죠. 가장 더 좋은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벨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승을 해가지고 혹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또 위치를 보세요. 가격 조정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위치이다. 그렇죠? 혹은 아예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더블 바텀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노란색 박스를 보시죠. 그렇죠?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역이죠. 이것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셔야 돼요. 미리미리.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면은 가격이 진입을 했을 때 신호를 보고 캔들스틱 같은 신호를 보고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들 이거 미리미리 그려 두시나요? 차트 분석하실 때? 즉 서포트와 레진스죠. 현재 가격에서 내가 어디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강시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룰이랑 똑같죠. 첫 번째 레진스에서 매도, 서포트에서 매수, 그죠? 즉 그 말은 레진스 구역에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역, 레진스, 서포트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역, 서포트 그 다음 서포트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역,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거라 믿어요. 자, 그러면은 파운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올드 한번 봐보죠. 위클리 차트. 올드 위클리를 보면은 우선 업트렌드가 하나 보이긴 하네요. 업트렌드 라인에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조금 수정을 좀 해보면은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맞는지. 예, 우선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맞는 것으로 보이긴 해요. 자, 근데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 바로 스트럭처 레벨이죠. 그렇죠? 즉, 그 말은 트렌드 라인을 무시를 하고 충분히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하지만 스트럭처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에는 이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를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 셋업을 볼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스트럭처가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 고울드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차트에서 우선 떨어지고 있는 모습, 데일리 차트. 자, 이것은 위클리 차트에서 가져온 서포트 레벨이고요. 데일리 차트에서 현재 가격이 잠깐 멈춘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1750으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서포트 1750 서포트를 찾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4시간 차트. 자, 4시간 차트를 보면은 무엇이 보이죠? 이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다?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파운딩이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냥 치고 올라간 여기서도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마켓 스트럭처 레벨에 도착을 하니까 마켓 스트럭처 레벨 그렇죠? 마켓 스트럭처 레벨에 도착을 하니까 충분히 가격 조정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움직임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 차트에서 좋은 서포트 레지던스 레벨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1시간 차트에서 충분히 그 방향에 맞는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즉 골드 4시간 레지던스 1시간 차트에서 매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리고 15분 차트에서 스트럭처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로 보이죠. 그 말은 골드 우선 숏으로 보고 있다. 입니다. 네. 골드 우선 숏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어디까지? 그 다음 스트럭처 레벨까지 우선은.
이해되시죠? 지금 방금 한 것은 딱 이거죠? 4시간 차트 방향, 1시간 차트, 15분 차트 엔트리. 그렇죠. 네, 필요하신 차트 말씀 주세요. 필요하신 차트. 같이 분석해 보죠. 필요하신 차트. EX 30이요? 아니면 나스닥 100이요? 어떤 거야? 와. 나스닥은 솔직히 제가 거래를 잘해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다 단타 이거는 스윙 매수 아닌 이상 스윙은 아니고 단타 하실 거면은 숏을 보실 수는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짜 어려운 차트예요. 왜냐면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디서 매도를 잡아야 하는가 이게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권장 안 해드려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포트 레벨에서 이제 당연히 매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쉽게 뭐 찾을 수 있겠지만은 매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래를 어, 이제 찾기가 어렵습니다.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보시듯이 짧게 짧게 가져가 하는 상황이죠. 그마저도 언제 다시 바로 위로 돌 수 있을지 모르죠, 그것도.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잘 건드리지 않고요. 요 키위, 위클리 차트. 우선 최대한 많은 윅들을 터치를 해주고 서포트, 레진스, 그 다음 레진스, 그 다음 서포트. 저 이런 식으로 우선 볼 수가 있겠는데 데일리 차트 이 트렌드 라인을 지금 서포트 삼아서 터치를 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은 서포트 레벨이 갖춰진 모습입니다. 4시간 차트 스트럭처의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렌드 라인의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상방, 업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유로 키위. 네, 유로 키위 매수가 적절해 보입니다. 파운드 호주 볼게요. 파운드 호주 스트럭처 상승 브레이크아웃으로 보이죠. 위클리 업트렌드 라인, 데일리 차 이렇게 한 번 더. 네, 위클리 그 다음에 서포트 상승 데일리 차트.
적절해 보이는 트렌드 라인 아니네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사용했다면 이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스트럭처에 걸쳐서 가격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선 위클리 차트, 데일리 차트를 보았을 때 우리가 매수를 가져가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죠? 긴 방향으로는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격이 내려올 수 있는가? 우선 첫 번째 서포트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레벨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곳이 일단 4시간 스트럭처 레지던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곳이 되겠죠. 네. 가격이 이 레벨에 도착을 했을 때 잘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분히 매수 셋업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준다면은 이 레벨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벨에서 매수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1.8775, 1.8775까지 내려오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5일 매수 조합이에요. 5일. 자, 데일리 차트, 다운 트렌드 라인, 상방 브레이크가 보이죠? 이거는 복사 붙여놨는데 각도가 왜 이러냐? 채널 상방 브레이크아웃, 서포트 리테스트, 거진 피보나치 61.8인데 최종 타겟은 아직 74로 보고 있습니다. 네. 더 필요하신 차트 있나요? 호주 달러.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데일리 다운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를 보고 카운터 트렌드 라인 이용을 해가지고 데일리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아웃 나온 거 확인. 그 다음에 서포트 찾는 거 보고 61.8 피보나치 레벨에서 우리가 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61.8 터치를 못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다운 트렌드 라인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선 이렇게 잡아줍시다. 우선 이렇게 잡아줍시다.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을 줄 만한 위치인데, 그쵸? 가격 조정을 줄 만한 위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브레이크아웃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린다. 솔직히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와도 그게 마음에 드는 셋업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와도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다운 트렌드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가져갈 생각이시면은 최대한 0.722 이 레벨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브레이크아웃이 하방이 나와준다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이제 추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리고 있다. 거래가 없습니다. 호주 달러는. 호주 캐나다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우선 먼슬리 보면은 다운 트렌드죠. 먼슬리 다운 트렌드 채널 먼슬리 스트럭처 리테스트 그렇죠? 위클리를 봐도 그렇게 보이고요. 데일리 숏으로 보입니다. 숏으로 어쨌든 그리고 솔직히 이런 차트는 제가 숏으로 보여요. 숏으로 어쨌든 숏으로 자 그리고 그 거래를 할 때는 최대한 페어 같은 거 페어는 하나에서 세 개 정도 뭐 파운드엔 골드 그리고 뭐 호주 달러나 예, 호주 달러나 유로 달러 이 정도 아니 달러엔 예. 오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너무 많이 보시는 거예요. 한 개에서 세 개, 세 개도 많습니다. 솔직히 한 개에서 세 개 보세요. 한 개에서 세 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열 개도 열 개를 왜 하냐.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계약 진입은 그냥 그러니까 하나로 진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열 개를 나눠서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진입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일낫을 어차피 사용을 하실 건데 0.1을 10개를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낫 그냥 한 번에 들어가도 다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일낫을 어, 0.3만 받을 수 있으니까 MT4에서 상관없습니다. 일납 진입 후에 수익 챙길 때 뭐 반만 챙기든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편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스케일링을 이제 말을 하시는 거면은 이야기가 틀린데 뭐 여러 개 들고 있는 것은 물론 그만큼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잘 되면은 상관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호주 달러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호주 달러 있어. 여기서 2%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골드 골드에서 뭐 2% 진입을 했고 또 오일에서 또 2%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총 6%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하루건 일주일건 6%가 날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많은 거죠. 그래서 괜찮다 안 괜찮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본인이 아십니다. 본인밖에 몰라요. 이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1% 이제 1% 그다음 일주일에 최대 뭐 예를 들어서 5% 하루 1% 그다음에 일주일 최대 5% 일주일에 최대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이 뭐 5%인데 뭐
월요일날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날 5%를 까먹었다.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 거래 안 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아니면 하루에 뭐 진입할 수 있는 게 최대 2%나 3%든지 3%를 뭐 하루에 까먹었다? 그러면은 오늘 거래 안 합니다. 뭐 한 달에 까먹을 수 있는 게 10%다? 근데 9월 뭐 20날에 이거를 다 까먹었다? 그러면은 10월 1일까지 거래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멘탈 관리가. 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 가지고 멘탈 관리가 그대로 이제 되는 거겠죠. 같이. 네. 이해되시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 질문? 네. 없는 거로 간주를 하고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되었으니까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차트는 네, 보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네, 좋은 추석 보내세요. 돈 많이 버시고요. 네,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